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을 2주 만인가요 우리가? 그 정도에 만난 3주 만이고 3주 만에 이제 만나는데 고작 3주인데 어찌나 큰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한 1년 만에 만나는 느낌입니다. 수석님, 의원님. 예. 야, 다사다난했던 12월 초반 중반을 보내고 만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짧게 수석님. 뭐 그 안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탄핵이 있었고. 탄핵 가결도 있었어요. 또 지금 계엄하고 탄핵했는데 일종의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상황. 예.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정치인이고 정치했었던 사람인데 뭐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 초현실적인 상황. 예. 맞아요. 그 계엄도 뭐 사실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너무 자기적이고 막 계엄군들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했다는 것도 너무 초현실적이고. 별일이 다 일어나죠. 별일이 다 일어났죠. 근데 그 진짜. 계엄을 예. 가장 깊숙이 또 관여한 사람이 예. 전직 사령관이야. 전직 사령관. 어? 예. 현직도 아니고. 참 하여튼 희한하다. 예. 기도 막히고 뭐 코도 막히고.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그런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가버린 그런 비상계엄에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엄동설 안에 먹고 살기 힘든 이 민초들의 네. 아우성 네.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가슴 아프고 아프시죠. 이게 참 뭐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오판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염치는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파렴치는 염치의 반대 뜻이지 않습니까? 네.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파렴치라 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보수와 진보 이 양날개가 대한민국 이 창공을 나를 때 이렇게 고루 양날개 짓을 해야 멀리 잘 날아가고 그럼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이 국민의힘이 너무 거구 정당화돼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너무 힘든 마음이에요. 너무 힘든 마음.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이게 우리가 표정이 이게 보수라는 것은 그래도 전쟁의 표 속에서도 50년 넘는 이 집권 경험, 예. 그 역량과 능력 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네. 또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간 건데 이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진영 자체가 보수라는 말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우 정당화가 돼버린 극우 보수의 길.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건강하게 펄럭펄럭하면서 날아가야 하는데 극우로 가도 안 되고 극좌로 가도 안 되고 한쪽으로 확 치우치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닌데 지금 당을 보니 건강한 보수가 아닌 극우 쪽으로만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시다. 대한민국 헌정 76년을 보더라도 극자 극우가 극성을 뜰 때 늘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예. 불행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건강한 이 보수, 건강한 진보 이건 정말 훌륭하죠. 그게 균형인데 그 균형이 상실되는 그 균형 상실은 한쪽의 잘못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대의 공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충수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대통령이 폭탄 던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소회 짧게 들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OX 카드를 이번 주부터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특별히 OX 들 것 없이 솔직히 OX 들 기분도 아니에요. 김성태 의원이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OX 오늘 들고 싶은 생각도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앵커 권한으로 OX 들지 않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법을 비롯한 6개 정책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단 탄핵은 안 하고 유보하는 입장을 어제 표명했거든요. 최수정님,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우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네. 대행을 바로 즉각 탄핵하는 거. 음흠. 계엄에 어떤 이제 연루가 되었는지 사실 이제 조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 그런데 정치적으로 바로 하는 건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덕수 대행 탄핵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일단이 붙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럼 내용적으로 보면 예. 그냥 한덕수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책 법안하고 그렇지 아니한 특검 법안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정책 법안까지는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바로 탄핵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특검 법안까지 이제 후에 이제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지고요. 어허. 또 이제 헌법의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이제 조항들을 쭉 보면 네. 대체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무원을 임명한다. 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한다가 돼 있어요. 이거는 강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에 해당하는 그런 거고 할 수 있다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사면권, 거부권, 계엄 이런 거 할 수. 이거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대행이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대행이 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남발하거나 이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 해석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특검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특검 법안 지금 예. 이 되는 것이 하나는 이제 내란 특검 아니에요? 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하여튼 총리가 대행이 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동했던 거 아니에요. 계엄이라는 게. 그래서 내란 특검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적인 이제 근거가 되겠고요. 김건희 특검은 계엄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로 여겨지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리하자면 어제 6개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인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2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봅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입법 권력 그러니까 입법 이 권한의 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거예요. 저는 뭐 그걸 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 이 안정을 위한 일당으로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마당이면은 당연히 다음 순서가 국무총리고 네. 그 국무총리가 이제 아주 제한적인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을 수용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이 가도기적인 이 정국에서 또 입법 권력이 이런 또 일방적인 법안을 또 의결해가지고 이걸 갖다 공포해달라고 대행보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 대행께서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한 부분 일정 부분 민주당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란죄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지금 4차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죠. 네. 이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 몫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내란 특검보다는 지금 국회의 권능과 기능으로서는 국정조사가 훨씬 빠르죠. 효율적이고. 특검 말고 국조로 가야 된다고 국조로 보세요. 하면 국조로 나는 민주당이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 국수본이 경쟁적으로 예. 이 내란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히 아주 강제적인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 또 특검까지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질서가 안 잡혀 혼란스러운 건데 어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절제와 자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리해야 이 특히 정치가 실종돼서 오늘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불행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당 중심에 뭐 그래도 국정이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납득가는 그런 민생 법안 우선 처리하고 정치적 뭐 이렇게 정쟁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은 좀 뒤로 밀고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이 국정 공백이나 전국 안정 그리고 국가의 불확실성 제거하는데 여기 그럴때야 헌재도 빠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김 의원님 그러면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뭐 1월 1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내란 특검 부분은 예.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대기관에서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 국정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로 가라.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탄핵 절차 한덕수 대행 탄핵 절차 바로 들어갈 텐데. 그 다시 한번 아마 최재성 수석 같은 저렇게 합리적인 또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도. 이 위기를 노무현 대통령 전국 때도 받고 박근혜 때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을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정치적으로 또 여야 뭐 그 조기 대선에 손익계산 해버리면 국가가 불행해져요. 알겠습니다. 최수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란 특검은요. 예. 이제 국정조사는 사실 범죄가 이 분명치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떤 이제 진상규명적 이제 요소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형사적 절차가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는. 근데 이거는 사안의 크기도 엄청날 뿐더러 온 국민이 증인 아니에요, 지금?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던 현장이고, 그 다음에 증언들이 지금 이제 군 지휘관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국정조사와 같은 비형사적인 절차로 갈 것이 아니고 탄핵은 지금 헌재로 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를 규명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헌재는.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 절차를 거치는 이거는 따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트랙이죠. 예, 그래서 국조하고는 트랙?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 발생을 한 거다. 진상규명 차원의 일이 아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미 하고 있으니 좀 맡겨보자. 이게 이제 김성태 의원. 아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우선 뭐 아시다시피요. 예. 지금 공수처로 일부 윤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 지금 검찰이 이첩을 했지만 맞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다시 이제 검찰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이 있지만 이제 또 영장을 쳐도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뭐 친다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한 이걸 둘러싸고 명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경쟁이 오히려 더 수사를 잘할 수도 있고 경쟁이 비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정말 특검이다. 그다음에 공수처 뭐 아시다시피 인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최소 조직으로 출발을 한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특검이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민의힘 좀 걱정이 되는데 빨리 태세 전환을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국정안정협의체 있잖아요. 이거 오히려 권성동 대표가 먼저 얘기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당이 배출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사실 여당의 정치적인 직무도 지금은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이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국정 안정을 시키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는데 이걸 반헌법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국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아니래요. 내란이라고 얘기한 국민의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내란 아니래요. 아,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만두면서 네. 내란을 자백한 거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한 예. 대표는 예. 뭐 찬성도 하고 탄핵 예. 찬성도 하고 그래 나경원 대표 아니라 그러고 변호인 측들이나 뭐 관계자들 당연히 뭐 소란이라 그러고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냐 그러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어떤 스탠스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어떤 이 국정 안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거죠. 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수께서 좀 이제 뭐 장하게 이렇게 기승전결까지 이제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 탄핵 사태 때도 예. 최순실 국정조사 그러니까 청문특위가 이게 먼저 작동이 됐죠. 작동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특검이 이제 굴러갔어요. 네. 그때 국정조사가 이제 제대로 그냥 이거는 뭐 맹맹백백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 한 3개월 동안에 실체적 진실에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특검은 상당히 수월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당에 다시 특검 논쟁을 여야간에 이렇게 하면 특검도 법이거든요. 법안을 성안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특검 범위나 또 뭐 특검 수사 인력, 특검 사무실 어디다 둘 거면 특검 기간은 얼마를 할 거면 그렇게 해서 국회 통과하고 또 뭐 특검이 이제 또 수사진 진용 갖추고 뭐 이러면은 이거 한참 걸려요 또 이것도. 수사가 오히려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보다 예.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야권에서도 정치적으로 주장하려면 기존의 이제 수사기관 주체들이 네.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거나 은폐시키거나 좀 그렇게 했을 때 이건 특검 가자. 그래야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사 주체들로 자기네들 목을 내걸고 하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걸 좀 지켜보시고 국회 차원에서의 뭐 이런 역할은 저는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국정조사 이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국정안정이 협의체를 통해서 전국 안정을 가져가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뭐 현실적이에요. 맞다고 보시고. 현실적이고 알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당 대표도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당 지도 체제를 꾸려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대응하고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요 특검이냐 국조냐 이야기는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야기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하셨는데 비대위원장을 일단 뽑아야 뭐 협의체 결정도 좀 빠르게 내려지고 이런 게 빨리빨리 수습이 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자 여기까지만 진행된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들으시는 정보로는 누굽니까? 저는 뭐 밖에서 모시는 그런 비대위원장들이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뭐 국민 여론은 잘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지만은 막상 정치 공간 내에서 이런 질서 있는 내용을 수습하고 의원들의 뜻을 또 하나로 결집시키면서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외부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내부에서 하면 내부를 보고 걔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 전체가 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듣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저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에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알면서 강단 있고 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어떻게 하든 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된다. 발굴을 해서라도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죠. 그런 분 있어요? 찾으면 있습니다. 찾으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 외부로 갔으면 좋겠다. 최재성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누구냐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려면요. 비대위는 왜 필요한 것인가? 비대위의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책무, 과제는 뭐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에 참패하거나 이러면은 혁신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대형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저기 하면 뭐 뼈를 깎는 쇄신, 뭐
그 전에 뭐 천막 당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국힘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국힘의 비대위의 과제가 뭐죠? 쇄신입니까? 혁신입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그 형용 모순과 같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계엄은 옳지 않다 하는데 분명히 불법 반환법적으로 규정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석고대죄합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하고 탄핵에 똘똘 뭉쳐서 탄핵에 찬성을 해야 정치적 최소한 몰락하는 정당의 최소한이 확보가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 긋고 갔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 네. 침대 축구로 지금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랬기 있잖아요.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하는 잠깐만. 이야기가 그러면은 쇄신이냐 혁신이냐 그럼 뭘 할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찬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석고대죄하고 했으면 새롭게 태어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동의하고 찬성했을 때 쇄신의 과제, 혁신의 과제가 생기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지금 못 그래서 고르고 있는 거다. 못 그 말. 고르는 못 거고 고르는 침대 이유가. 축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수술대 위에 국민의힘이 다 올라가야 돼. 누군 올라가고 누군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렇게 가감하게 이제 정확하게 핀셋으로 암덩어리 또 골문 부위를 이렇게 제거하려면은 예. 그런 수술 집도위가 네.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런데 우리 내부에 뭐 허리 말하는 좀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하더라도 예. 그런 가감하게 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라는 거는 오케이. 예. 그럼 누가 있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있습니다. 있는데 예. 다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진들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진들이 그분을 모실 생각이 없잖아요. 자신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108명을 예. 다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예. 우리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자처하고 예.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당이 집권당이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행편없는 당으로 전락한 데는 예. 이 우리들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자. 우리를 집도할 의사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은 애보가 될 것이고 애보에서도 알겠습니다. 강단 있게 강단 있게. 우리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나가야죠. 강단 있게 이러시니까 얼른 들어오는 문자가 뭐냐면 청취자 문자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야 할까요? 이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그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까지는 제가 볼 때 쉽게 판단을 못할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본인이 안 오실 겁니다. 아마. 네, 예. 안 오실 겁니다. 이거는 중진 친박의 늪에 빠졌다. 친윤의 늪에. 친윤의 늪에 중진 빠졌다. 친윤의 늪에.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찬성했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여튼 쫓겨났던 하여튼 사퇴했던 하여튼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출범해야 되는데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비대위의 과제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못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내란 동조당 이렇게 낙인을 하셨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런 비대위가 아니면은요. 지금 뭐 국회의원 삼선 금지,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뭐 이런 거 갖고 하겠어요? 그런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는 거는 불가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 그랬어요? 탄핵 기각되면 이거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된다. 찬성했던 사람.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임명권자예요. 비대위원장. 예. 이런 분이 실제 하고 있고 이분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이 쫓겨나게 되기까지의 이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건재한데 외부에 어떤 집도위가 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뭐 항상 위기 저는 속에 내부 인사. 그다음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웠네요. 김성태 전 의원은 외부 집도위 과감한 누군가가 와야 한다. 최재성 전 수석은 그럴 가망성 거의 없어 보인다. 내부에서 중진 친윤 인사가 할 것 같다. 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초에 발표된다니까요. 또 결과 보고 이야기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